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51번째 이야기. 포클랜드 전쟁. 1982년 4월 5일 영국 런던 의사당에서는 모든 이들의 신금을 올리는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두 팔을 흔들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영국 제국의 깃발이 포클랜드에 다시 휘날릴 것을 보장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항공모함 허미조우와 인빈11호를 중심으로 한 영국 함대가 포클랜드를 향해 출발했는데 남대서양에서 포클랜드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클랜드는 남미 최남단에 자리한 제도로 스페인어로 말비나스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사우스 조지아 등 산호섬 34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이 1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면적이 작다고 포클랜드를 얕봐서는 결코 안 되는데 면적은 작지만 마젤란 해협과 가까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포클랜드의 영유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분분한데 영국은 1690년대에 영국인이 최초로 포클랜드를 발견했고 거주민 80% 이상이 영국 국민이라 영국의 소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생각은 다른데 스페인이 포클랜드를 발견한 이래 지금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포클랜드 영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에서 불과 270여일이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무려 7,000일이나 떨어진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유엔의 중재 아래 양국은 담판 협상을 시작했는데 결판이 나기도 전에 포클랜드 해역에 석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영유권 분쟁 문제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보고를 남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서 평화적 협상은 물 건너가고 무력을 앞세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유권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 해군의 관할이었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 갈티에리는 영국 해군이 주둔하는 포클랜드를 무력으로 탈환하기로 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새벽 아르헨티나 해군이 잠수부대를 앞세워 포클랜드 섬에 잠입한 뒤 신속하게 비행장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포클랜드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200여 명을 포로로 생포한 뒤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수중으로 떨어졌는데 아르헨티나의 무력 침공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갈티에리 대통령은 단번에 민족적 영웅으로 추켜 세워진 반면에 영국 국민은 치욕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영국의 모든 방송국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포클랜드 사태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당일 타임스와 데일리 메일은 포클랜드 소식을 담은 호회를 발간했습니다. 호회에는 치욕과 보복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었는데 4월 3일에 영국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석상에서 마거릿 대처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것은 곧 영국 제국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13일 대처는 과거 처칠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강경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지지표를 호소했고 의회에서는 무력 대응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982년 4월 5일 군함 62척, 잠수정 6척, 전투기 42대, 헬리콥터 200대, 해병 특전사 3,500여 명으로 구성된 영국 함대가 포츠머스 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포클랜드였는데 함대사령관 우드워드 제독이 이끄는 영국군은 SAS 특수 부대와 SBS 특수 보트 지원대 등 최고의 정예 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배수량 2만 톤급의 항공모함 인빈 11호와 42톤급 구축함 등 당시 최고의 주력 무기로 완전 무장했는데 마거릿 대처 총리는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비밀 병기는 모조리 다 내놓은 셈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군 함대를 포클랜드에 파견하기 전에 전시 동원령을 내렸고 해군은 상선 56척을 긴급 징집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배들은 48시간 내에 병원선과 보급품 운반선으로 개조했고 해상을 운항 중이던 선박은 중간에 화물을 내리고 해상에서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800여 명의 학생을 태우고 지중해로 관광을 떠난 유람선도 징집되었는데
유람선은 가까운 항구에 학생 전원을 하선시키고 3일 만에 병상 1200개를 갖춘 병원선으로 개조하여 포클랜드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영국 정부에서 보내준 특별기로 귀국길에 올랐는데 영국인들의 민첩한 대처는 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거릿 대처도 영국 함대의 일사불란한 결집력은 영국 군사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82년 4월 24일에 영국 함대가 드디어 포클랜드 해역에 도착했고 26일 영국군 제42의 군특전사가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했습니다. 5월 2일 영국 해군의 잠수정 컨퍼로우가 포클랜드 해역 부근에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우를 격침시켰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아르헨티나 해군은 즉시 포클랜드에서 철수했습니다. 시종일관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국의 신속한 무력 대응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격이었습니다. 갈티에리는 마지막 희망을 공군에 걸었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공군은 프랑스제 슈페르, 에땅따르 전투기와 미국제 A-4 스카이이글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훈련을 받아 영국 공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전술에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5월 4일 오전 11시 아르헨티나의 슈페르, 에땅따르 전투기가 포클랜드 섬 근해에 정박 중이던 영국 해군의 셰필드호를 A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로 격침시켰습니다. 그러자 폭탄 160kg이 폭발하면서 영국이 자랑하던 최신의 반공 구축함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는데 2억 달러의 구축함이 허망하게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셰필드호의 침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국제 군수품 시장에서는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 가격이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승하면서 단번에 세계 최고의 무기 반열에 올랐습니다. 셰필드호의 격침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5월 21일 오전 10시 아르헨티나의 전투기 70여 대가 출격하여 영국 호위함 한 척과 구축함 세 척을 격침시키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5월 25일은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습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었는데 슈페르 에땅따르 전투기가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로 영국의 운송선을 격침시키고 구축함 4척을 파괴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기도 20여 대가 파괴되었는데 아르헨티나 공군의 맹렬한 공격이 쏟아지는 동안 영국 육군은 은밀히 상륙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월 11일 밤 영국 특수부대 8명이 포클랜드 섬에 잠입하여 정찰 활동을 했고 5월 27일에 영국군의 전면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 600명과 4천여 명으로 구성된 특공대 2개 여단이 포클랜드 섬의 다윈항과 아르헨티나항을 각각 분산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섬에 주둔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병사는 1만 3천 명에 달했으나 1864년 이래로 한 번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아르헨티나군은 지상전에서 맥을 못 쳤는데 5월 28일 영국군은 다윈항을 함락했고 6월 2일에는 영국군 정예 부대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병력이 추가되면서 영국군의 공격은 더 거세졌는데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아르헨티나 항으로 퇴각하자 영국군 포병대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12시간 동안 포탄 1만 2천 발을 발사한 끝에 마침내 11시에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백기를 흔들며 투항했고 74일에 걸친 포클랜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전쟁에서 영국은 병사 256명이 전사하고 구축함 16척, 전투기 34대가 격추되었으며 전쟁 비용으로 총 12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병사 1000여 명이 전사하고 1만 10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구축함 11척, 전투기 117대가 격추되었고 전쟁 비용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거액의 전쟁 비용과 수많은 전사자를 희생하며 승리를 차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예상의 승리에 불과해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 대처 총리는 전쟁의 승리로 연임에 성공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포클랜드 전쟁에서 마거릿 대처의 외교 전략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처는 미국과 영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영국군이 미국의 정찰 위성을 통해 포클랜드의 군사 현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셰필드호가 프랑스산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에 격침되자 마거릿 대처는 즉각적으로 미테랑 총리와 연락을 취해 프랑스에서 아르헨티나에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에서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 암호까지 얻어냈는데 이런 외교 전략이 있었기에 영국군은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로 이어집니다.